셜록 홈즈 베스트 단편 서섹스의 흡혈귀. 홈즈는 그날 도착한 마지막 편지를 읽고 나더니 비아냥거리는 표정으로, 그에게는 그게 웃는 표정인데 그걸 내게 보여주었다. 현대와 중세, 현실과 환상이 뒤섞여서 더 이상 분간할 수 없는 선까지 간 것 같군. 왓슨, 이거 한번 읽어보게나. 흡혈귀에 대하여. 우리 법률사무소의 고객인 자동차 도매상 로버트 퍼거슨 씨가 흡혈귀에 대한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계에 대한 자문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뭐라고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퍼거슨 씨에게 선생님을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마틸다 브릭지 사건을 시원하게 해결하신 선생님의 놀라운 실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11월 19일 올드주리 46번지 모리슨 앤 도드 법률사무소 대표 EJC. 마틸다 브릭지는 젊은 여자 이름이 아니었다네 왓슨. 홈즈가 그때 일을 떠올리며 말했다. 수마트라 섬의 커다란 쥐와 관련된 배 이름이었지.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야. 그런데 흡혈귀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는데? 그럼 뭐라도 알아봐야겠군.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게 낫겠지. 한데 마치 그림 형제의 요정 이야기 같지 않나 왓슨? 거기 V자 칸을 좀 찾아보세. 나는 앉은 채 팔을 뻗쳐 커다란 색인 장부를 꺼냈다. 홈즈는 평생 동안 수집해온 정보자료와 지난 사건들을 기록한 장부를 무릎 위에 펼쳐놓고는 회심에 젖어 한 장씩 들춰보았다. 글로리아 스콧호의 항해. 정말이지 골치 아픈 사건이었어. 왓슨, 자네도 이 사건을 기록한 것 같은데 결과가 안 좋게 끝났었지. 위조범 빅터 린치, 독도마뱀, 이것들 역시 대단한 사건이었어. 서커스 소녀 빅토리아, 금고털이와 벤더빌트, 북살무사 해머스미스의 놀라운 정력. 참, 별게 다 있네. 아, 이런 것도 있군. 헝가리 흡혈귀, 트란실바니아의 흡혈귀. 그는 계속 페이지를 넘기더니 실망한 듯 그 두꺼운 장부를 내던져 버렸다. 쓸데없는 짓이야, 왓슨. 쓸데없는 짓이라고. 아니, 무덤에서 나와 돌아다니는 유령들하고 뭘 어쩌겠다는 거야. 안 그래? 미친 짓거리지. 흡혈귀가 꼭 죽은 사람 중에만 있는 건 아니지. 산 사람들도 그런 부류가 있어. 늙은이가 회춘하려고 젊은 사람 피를 마신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거든. 그렇긴 해, 왓슨. 그런 얘기들이 책에도 나와 있지.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맡을 필요가 있을까? 우리 탐정사무소는 두 발을 땅에 딛고 실제로 벌어지는 일만 다루고 있자는가. 이 세상에도 사건들이 너무나 많은데 언제 유령까지 다루겠나? 로버트 퍼거슨 씨의 문제도 그런 종류가 아니겠어? 이 편지는 그가 직접 쓴 것 같은데 무슨 단서라도 있는지 한번 보세. 홈즈는 두 번째 편지를 펼쳐들었다. 잠시 후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더니 점점 열띤 호기심까지 떠올랐다. 다 읽은 그는 편지를 그대로 든 채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램벌리의 치즈맨 집. 왓슨, 램벌리가 어디지? 생각에서 깨어난 그가 다짜고짜 물었다. 호숍 남부 서섹스에 있는 지역이네. 그렇게 멀지 않군. 그럼 치즈맨 집은? 그 지방은 내가 잘 알아. 거기엔 조상들의 이름을 붙인 몇백 년 된 집들이 모여 있지. 오들리 집이니, 하비 집이니, 캐리턴 집이니 하는 명칭을 달고 말이야. 자네도 들어본 적 있을걸? 조상들의 이름이 집과 더불어 살아있는 셈이지.
정확히 알고 있군. 홈즈가 냉소적으로 말했다. 자존심이 강하고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는 그의 성격의 한 단면을 내비치는 것이었다. 그는 어떤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상대방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척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이 편지도 로버트 퍼거슨한테서 온 건데 자네를 알고 있다고 하네. 그가 세 번째 편지를 펼치며 말했다. 나를 안다고? 자, 읽어보게나. 편지엔 아닌 게 아니라 로버트 퍼거슨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홈즈 씨께. 제 고문 변호사가 선생님을 추천해 주었지만 사건이 너무 미묘한 문제를 안고 있어서 의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사업상 알게 된 한 친구에게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질산염 수입 사업을 하다 알게 된 한 페루인의 딸과 5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미인이었지만 외국인인데다 종교가 달라 그들 부부는 늘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도 점점 식어갔고 결혼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지요. 그는 아내의 성격에서 절대로 알아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내가 그에게 매우 헌신적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냥하고 온순한 성격의 아내에게서 갈수록 이상한 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결혼이 재혼이며 전 부인과의 사이에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지금 15살인 아들은 어렸을 때 사고를 당해 몸이 불편하지만 밝고 온순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아이를 2번이나 때렸다고 합니다. 회초리로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아이 가슴에 붉은 자국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더 심한 것은 자신의 1살짜리 아기에게 한 행동이었습니다. 한 달 전쯤 유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어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라 방으로 뛰어들어온 유모는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기 엄마가 아기의 목을 물어뜯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목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죠. 유모가 너무 무서워 주인 남자를 부르려 하자 그녀는 5파운드를 주면서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모는 그때부터 아기 엄마를 감시하며 아기를 절대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아기 엄마 또한 유모가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기만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밤낮으로 그녀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양을 잡아먹으려는 이리처럼 말입니다. 믿기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건 정말 아기의 생명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며 그 여자의 정신 상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입니다. 유모는 결국 아기 아빠에게 모든 걸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기진맥진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기 아빠는 아내가 평소 너무나 상냥하기 때문에 유모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유모에게 꿈꾸고 있느냐고 호통을 치며 자신의 아내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건 용서할 수 없는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동안 아기가 또다시 울부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아기 방으로 뛰어들어갔지요. 홈즈 씨, 아기 옆에서 막 일어나는 아내의 얼굴과 아기의 찢겨진 목에서 흘러내린 피가 시트를 적시고 있는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의 입가엔 당연히 피가 묻어 있었죠. 아기의 피를 빨아먹은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공포에 질려버렸죠. 유모가 말한 사실을 그는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지금 방에 갇혀 있고 그는 미쳐버릴 지경입니다. 그 친구와 저는 흡혈귀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저 지어낸 이야기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서섹스 지방 한복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내일 아침 선생님을 만나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련한 친구를 위해 선생님의 실력을 발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램벌리의 치즈맨집 퍼거슨에게로 정보를 보내주십시오. 시간 되시면 내일 아침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로버트 퍼거슨. 추신. 왓슨 박사가 블랙히스 럭비팀 선수로 활약할 당시 저는 리치먼드 팀에서 3쿼터로 뛰었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제 소개입니다. 아, 기억나네. 키가 큰 리치먼드 팀의 대표적인 3쿼터였지. 성격이 참 좋은 친구였어. 내가 말했다. 홈즈는 골똘히 생각에 잠겨 나를 쳐다보며 머리를 흔들었다. 왓슨, 자네는 아직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정보를 보내주게나 당신의 사건을 맡겠습니다 하고 말이야. 당신의 사건이라고? 우리 탐정사무소가 마음 약한 사람들을 돕는 곳은 아니라네. 그 사건은 퍼거슨 씨 본인의 일인 게 틀림없어. 자, 정보를 보내 내일 아침에 만나보자고. 다음 날 아침 정각 10시에 퍼거슨이 도착했다. 운동선수 시절의 멋진 몸매는 온데간데 없고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빠져 있었으며 어깨도 구부정한 모습이었다. 예전의 그를 떠올리자 연민의 감정이 들 정도였다. 그러나 목소리는 활기가 넘쳤다. 오랜만이네 왓슨. 자네도 많이 변했군. 내 모습 많이 변했지? 그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이틀 전부터 확 늙어가는 것 같네. 홈즈 씨, 정보 잘 받았습니다. 친구 일인 것처럼 꾸몄지만 선생께서 눈치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건의 주인공과 직접 얘기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홈즈가 말했다. 물론 그러시겠죠. 하지만 아내를 지키고 도와줘야 하는 제 입장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경찰서에 가서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홈즈 선생님, 아내가 미친 걸까요? 아니면 피 속에 이상한 물질이 흐르고 있는 걸까요? 혹시 이런 비슷한 일을 다뤄본 적이 있습니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퍼거슨 씨. 좀 앉으셔서 제가 묻는 질문에 찬찬히 대답해 보세요. 난 지금 정신이 멀쩡하니까 분명히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선 말씀해 보세요.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당신은 무슨 일을 하셨죠? 그리고 당신 아내가 지금 아이들과 같이 있습니까? 네, 정말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저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끔찍한 비밀을 알아버린 게 아내로서는 칼로 가슴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낀 겁니다. 제가 물어보고 다그쳐도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절망에 빠진 눈빛으로 쳐다보더군요. 그러고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 후로는 저를 안 보려고 합니다. 그녀는 결혼 전부터 한혈하기보다는 친구 같은 사람인 돌로레스와 함께 있습니다. 그녀가 아내에게 식사를 챙겨주고 있어요. 그럼 아기는 안전한가요? 네, 유모가 늘 곁을 지키고 있죠. 그녀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불쌍한 잭이 오히려 걱정됩니다. 아내가 그 아이를 2번이나 때렸으니까요. 아이가 다리를 절기 때문에 방어도 못하고 정말 두렵습니다. 퍼거슨 씨는 아들 이야기를 하며 표정이 잠시 누그러졌다. 그 아이 모습을 보면 마음이 측은해집니다. 어렸을 때 높은 곳에서 떨어져 척추를 다쳤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한없이 고운 애예요.
홈즈는 퍼거슨이 어제 보내온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다. 집에 다른 사람은 더 없습니까? 하녀가 2사람 있는데 근래에 새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마이클이라는 마구간지기가 있죠. 결혼할 때 아내에 대해 잘 알고 계셨나요? 몇 주일 사귀다가 결혼했습니다. 돌로레스는 당신 아내와 언제부터 아는 사이죠? 꽤 오래됐을 겁니다. 그럼 그녀가 당신 아내에 대해 당신보다 더 잘 알겠네요. 그렇겠죠. 홈즈는 뭔가를 노트에 적었다. 램벌리로 가보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제가 따로 조사할 게 있어서요. 당신 아내가 우리를 보면 불편해할지 모르니까 근처 호텔에서 묵겠습니다. 홈즈 씨, 그렇게 마음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빅토리아 역에서 2시 기차를 타시면 됩니다. 그의 얼굴이 조금 환해졌다. 그런데 가기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할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녀는 당신 아이와 그녀의 아기 모두를 다 해치고 있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치는 방법이 다른 거죠? 당신 아들은 때렸죠? 네, 회초리와 손으로 미친 듯이 때렸습니다. 이유도 없이요? 그 아이가 싫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계모니까 그런 경우가 흔히 있죠. 전 부인에 대한 질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부인이 원래 질투심이 강했나요? 네, 아주 강했어요. 더운 지방 사람들의 기질인 것 같습니다. 아들이 15살이라고 했는데 그 나이면 눈치는 다 있는 나이일 텐데요. 아이가 매를 맞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까? 왜요? 했죠.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때린다고 했어요. 보통 때는 2사람이 잘 지냈습니까? 아니요, 전혀 애정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마음이 곱다고 하지 않았나요? 물론이죠. 제 인생에 아들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습니다. 저는 아이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 애는 제 말을 잘 따르죠. 홈즈는 또다시 뭔가를 노트에 기록했다. 그러고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재혼하기 전에는 아들과 더 가까웠었죠? 네, 그랬었죠. 아이가 마음이 여리다면 죽은 엄마를 많이 그리워했겠네요? 네, 몹시 그리워했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그녀가 젖먹이 아기와 당신 아들을 동시에 그렇게 해쳤나요? 처음엔 그랬어요. 광기가 일어나자 아이들 2에게 한꺼번에 달려들었죠. 2번째는 아들 잭만 두들겨 맞았고요. 하녀인 메이슨 부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 복잡하네. 홈즈 선생님,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중요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가설을 먼저 세워놓은 뒤 그걸 증명할 자료들을 모으는데 어떻게 보면 나쁜 습관일 수도 있어요. 나는 과학적인 수사 방법을 쓰는데 여기 있는 당신의 옛 친구가 과찬할지도 모르니 설명은 그만두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생각으로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봅시다. 짙은 안개가 끼어있는 11월의 어느 날 밤, 램벌리의 한 호텔에 짐을 놓고 우리는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흙탕길을 한참 달려 외딴 곳에 떨어져 있는 퍼거슨의 고풍스런 집에 도착했다. 건물이 꽤 큰 편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로 무척 낡아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오래되어 퀴퀴한 냄새와 썩은 냄새가 뒤섞인 불쾌한 냄새가 났다. 퍼거슨 씨는 우리를 거실로 안내했다. 장작이 타고 있는 벽난로 옆에는 1670년이라고 씌어진 동판이 붙어 있고 여기저기 많은 장식품들이 놓여 있었다. 벽의 반은 지방색이 풍기는 장식 판자가 붙어 있는데
아마도 17세기에 집을 지을 때부터 주인이 만든 것 같았다. 그리고 한쪽 벽엔 페루 태생인 그의 부인이 가져온 것 같은 남아메리카 토산품들이 걸려 있었다. 홈즈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가까이 가서 그것들을 살펴보았다. 그러고는 한참 생각을 하다가 벼랑간 소리쳤다. 이리 와. 바구니 속에 누워있던 개 한 마리가 비틀대는 걸음으로 주인에게 다가왔다. 개는 뒷다리가 불편한 데다 꼬리도 축 처져 있었다. 홈즈 선생님, 왜 그러시죠? 이 개 어디 아픈가요? 글쎄, 수의사도 모른다고 하는데 일종의 마비 증세 같아요. 뇌막염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렇지, 칼로? 개가 알아들었다는 듯이 꼬리를 흔들었다. 그러고는 슬픔에 잠긴 눈으로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아는 모양이었다. 증세가 갑자기 나타났습니까? 네, 어느 날 밤에요. 언제쯤이죠? 4개월 전이에요. 이상하네요.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뭘 알아내셨습니까? 이미 추측한 걸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뭘 말입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선생님은 복잡한 수수께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거든요. 아내를 살인자로 만드느냐, 아이들을 영원히 위험 속에 놔두느냐 하는 문제라고요. 그러니 농담은 하지 말아주세요. 덩치 큰 옛날의 쓰리쿼터는 그 말을 하며 거의 온몸을 떨고 있었다. 홈즈가 그의 어깨를 다독거렸다. 퍼거슨 씨, 해결책을 찾는다 해도 당신에게 계속 고통이 될까 걱정입니다. 지금 당장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겁니다. 아, 제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잠깐 아내 방에 가서 좀 보고 오겠습니다. 퍼거슨이 나가자 홈즈는 벽에 걸려있는 그 이상한 물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잠시 후 퍼거슨은 여전히 어두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돌로레스, 여기 차 좀 주세요. 그리고 아내가 먹고 싶어 하는 건 뭐든지 갖다 드리세요. 부인께서 몹시 아프십니다. 드시고 싶은 게 없다고 하시네요. 의사를 불러야 할 것 같아요. 혼자 내버려 두면 어찌 될지 몰라서. 퍼거슨은 당황해하며 나를 쳐다보았다. 내가 한번 가볼까? 아내가 의사를 만나려고 할지 모르겠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부인께서도 의사를 부르고 계시거든요. 그럼 올라가 보게. 나는 돌로레스와 함께 2층으로 올라갔다. 그녀가 열쇠를 꺼내 방문을 열었다. 묵직한 참나무 문이 삐거덕거렸다. 내가 들어가자 그녀도 따라 들어와 안에서 다시 문을 잠갔다. 침대 위에 여인이 누워 있었다. 높은 열에 시달리는 듯 멍한 표정으로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낯선 사람을 보자 안심한 듯 다시 누웠다. 그녀의 맥과 열을 재봤더니 맥이 빠르고 열도 높게 나왔다. 그런데 그녀의 병세는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신경의 문제에서 오는 증세 같았다. 이틀 동안 누워 계셨어요. 돌아가실까봐 걱정입니다. 돌로레스가 말하자 열이 올라 빨갛게 된 얼굴로 여인이 나를 쳐다보았다. 제 남편은 어디 있나요? 아래층에 있는데 부인을 몹시 보고 싶어 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를 만나고 싶지 않아요. 절대로요. 악마 같으니. 그런 악마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녀는 다시 광기가 되살아난 것 같았다.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저를 도와줄 수 없어요. 모든 게 다 끝나고 말았죠. 제 인생은 끝났습니다.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어요. 여인은 계속 환각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았다. 착한 남편을 악마라고 하는 걸 봐도 그랬다. 부인, 남편은 부인을 몹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너무나 큰 슬픔에 빠져 있어요. 그녀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가 저를 사랑하고 있는 건 잘 알고 있어요. 저 또한 그를 아프게 하느니 차라리 저 자신을 희생해버리고 싶을 만큼 그를 사랑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한다는 건 너무 충격을 받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는 저를 믿지 않았어요. 남편을 만나시겠어요? 아니요. 그가 저한테 퍼부은 그 끔찍한 폭언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2번 다시 그를 보고 싶지 않아요. 그만 가주세요. 선생님은 저를 도와줄 수 없어요. 한마디만 그에게 전해주세요. 아기를 보고 싶다고. 저는 제 아기를 볼 권리가 있다고 말이죠. 그녀는 말을 마치고는 벽 쪽으로 몸을 돌려버렸다. 퍼거슨과 홈즈는 난로 옆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난 퍼거슨에게 부인의 말을 전했다. 아기를 맡겼다가 아내가 또 발작을 일으켜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겠는가. 난 그날 아내의 입가에 묻은 핏자국이 도저히 잊혀지지 않네. 그는 또다시 몸을 떨며 말했다. 아기는 유모가 잘 지키고 있어야 하네. 하녀가 차를 가져와서 따르자 한 소년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창백한 얼굴에 금발이었다. 그는 아버지를 보고는 몹시 좋아하며 소녀처럼 2 팔로 아버지의 목을 끌어안았다. 아빠, 벌써 오셨어요? 벌써 오실 줄은 몰랐는데 그냥 여기서 기다릴 걸 그랬어요. 퍼거슨 씨는 조금 당황해하며 품에서 가만히 아들을 떼어냈다. 그래. 여기 홈즈 선생님과 왓슨 선생님을 모시고 왔어. 탐정가 홈즈 선생님이요? 그래, 맞아. 소녀는 우리를 뚫어질 듯 쳐다보았다. 눈빛에 경계심이 잔뜩 묻어 있었다. 아기는 어떻습니까? 한번 보고 싶은데요. 홈즈가 말했다. 메이슨 부인에게 아기를 데려오라고 해라. 퍼거슨 씨의 말에 소년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방을 나갔다. 곧 큰 키의 마른 여인이 예쁜 아기를 안고 들어왔다. 섹슨과 라틴의 피가 섞인 검은 눈의 금발 아기였다. 퍼거슨 씨는 아기를 받아 안고 귀엽다는 듯 쓰다듬었다. 이 어린 것을 해치다니. 그는 중얼거리며 아기의 상처를 들여다보았다. 나는 홈즈의 표정을 살펴보았다. 그는 굳어진 얼굴로 아기와 아버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려 반대쪽을 잔뜩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비가 내리는 음산한 정원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그러나 창 덧문이 반쯤 가려져 있어서 밖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는 유리창을 보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아기를 바라보더니 가까이 다가가 목에 난 상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러고는 아기의 손을 잡고 흔들었다. 잘 있어 아가야. 세상에 나오자마자 큰 고통을 받는구나. 메이슨 부인, 잠시 얘기 좀 할까요? 홈즈는 그녀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몇 마디 했다. 그런데 마지막 말이 얼핏 들렸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게 잘 풀릴 겁니다. 예민하고 조용한 성격의 유모가 아기를 안고 방을 나갔다.
메이슨 부인은 어떻습니까? 얼핏 봐서 인상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닌데 마음씨는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죠. 잭, 너도 유머를 좋아하니? 홈즈가 묻자 소년의 얼굴이 금방 어두워지며 고개를 저었다. 잭, 이제 나가 있어라. 퍼거슨이 아들에게 말했다. 그러고는 아들이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애정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홈즈 선생님, 괜한 일을 부탁드린 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미묘한 일이라 선생께서도 다루기 힘든 사건인 것 같아서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 오기 전에 모든 추리를 해봤고 지금은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그렇다면 다 알고 계시면서 왜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겁니까? 전 가슴이 조여들어 더 이상 참기가 힘듭니다. 선생께서 어떻게 그 진실을 아셨는지는 말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도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일을 해도 되겠죠? 왓슨, 부인을 만날 수 있을까? 열은 있지만 정신은 말짱하니 상관없다네. 그럼 부인 있는 데서 일을 정리하세. 자, 메이슨 씨, 함께 올라가시죠. 아내는 저를 안 볼 겁니다. 아니요, 만날 거예요. 홈즈가 말했다. 그러면서 종이에다 뭔가를 적었다. 왓슨, 이걸 부인한테 전하게. 나는 그녀의 방문 앞에서 돌로레스에게 종이를 넘겨주었다. 그러고는 잠시 후 부인이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렸다. 기쁨과 놀라움이 섞인 소리였다. 그러자 돌로레스가 나오더니 모두 들어오라고 말했다. 퍼거슨 씨는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아내에게 달려갔다. 그러나 그녀는 외면했다. 홈즈가 말했다. 돌로레스, 잠시 좀 나가주시겠습니까? 아, 그런데 부인이 원하시면 함께 계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퍼거슨 씨, 저는 워낙 일이 많아 바쁩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직접적인 방법을 쓰는데요. 가장 빨리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가 환자의 고통을 빨리 덜어주는 건 인지상정이겠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떻게 하면 당신의 고통을 빨리 덜어주냐는 겁니다. 당신 아내는 정말 희생적이고 아름다운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학대하고 있어요. 퍼거슨 씨는 기쁨에 겨워 외쳤다. 그 사실을 증명해 주시면 저는 선생님을 평생 은인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당신은 또다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아내의 결백만 확인된다면 저는 어떤 상처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죠.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저는 흡혈귀라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런 일은 이제까지 영국에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죠. 그런데 당신이 잘 보았더군요. 부인이 아기 옆에서 돌아다 봤을 때 입가에 핏자국이 있었다고 했죠? 네, 그랬어요. 피를 마시려고 상처를 빤 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빨 수도 있다는 건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영국 역사에도 보면 한 여왕이 독을 빼내려고 상처를 물어뜯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독이요? 남아메리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난 이곳에 걸려있을 물건들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독이 묻어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저기 엽총 옆에 있는 화살통이 비어있는 걸 보고 바로 직감이 왔어요. 아기가 독약이 묻어있는 화살에 찔렸다면 상처를 빨리 빨아내야겠죠? 안 그러면 저 개처럼 불구가 됐을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부인께선 아기가 화살에 찔린 걸 보고 급히 피를 빨았던 겁니다. 그러나 부인은 당신이 소년을 무척 아끼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말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면 잭이... 난 방금 전 당신이 아기를 안고 있을 때 소년의 표정을 봤어요. 심한 질투와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더군요.
잭이 그렇다고요? 퍼거슨 씨, 괴롭겠지만 사실입니다. 아들에 대한 지나친 사랑과 아빠에 대한 과장된 감정 표현, 그리고 죽은 엄마에 대한 추억 등이 얽혀 그런 끔찍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은 불구인데 아기가 예쁘니 미웠던 거죠. 세상에, 도저히 믿을 수가 없군요. 부인, 제가 한 얘기가 모두 맞습니까? 여인은 머리를 파묻고 울고 있었다. 흐느껴 울던 여인은 잠시 후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에게 충격을 줄 것 같아서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진실을 얘기해 주길 바라고 있었죠. 잭을 1년쯤 바닷가로 가서 지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홈즈가 마침내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러고는 물었다. 부인,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잭을 때린 건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때론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틀 동안 아기를 안 보고 어떻게 견디셨나요? 메이슨 부인에게 다 얘기했어요. 그녀는 진실을 알고 있었죠. 아, 네. 저도 그렇게 추측했었죠. 퍼거슨은 침대 옆에 서서 손을 떨고 있었다. 왓슨, 우리는 가도 될 것 같네. 충성스런 돌로레스와 함께 나가세. 자네가 그녀의 한 팔을 잡게. 내가 다른 팔을 잡을 테니까. 이제 그들끼리 해결하도록 놔두고 우리는 떠나는 게 좋겠어.